대한민국 독서대전 독서대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박미라입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이자 부산 대표 도서관이 위치하고 낙동강 노을이 아름다운 북구에서 지금 1년 중 가장 큰 책의 행사인 독서대전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양질의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출판사를 제가 오늘 소개하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바로 도서출판 함양인데요. 저희 대표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직접 인사와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서출판 함양의 대표 임규찬입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출판사를 또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출판사 운영 자체도 좀 신나게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십니까? 네,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신나십니까? 일단 제 출판사 모토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탁월함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게 모토인데 좋은 책을 내고 탁월한 책을 내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함양 이름이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은 함양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 함양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 뜻은 함께 향유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지금은 그 호의주의가 들어가야 일 자체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는데 함양은 그와 같은 뜻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감수성은 어떤 도구화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도구화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도구화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들한테 좀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책의 퀄리티도 좀 높게 이렇게 수준을 끌어 올리려면 당연히 어떤 함께 향유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 그리고 출판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18년도에 처음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제 글을 제 출판사에서 내고 싶어서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세 번째 책이 토끼 앞 빨래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 책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많이 팔리진 않았고 한 2세 정도 찍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왔을까요? 토끼와 빨래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이 많이 팔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주 가벼운 책이고 가벼운 안에 약간 좀 메시지를 조금 넣은 책이기 때문에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확 팔리고 소문이 많이 난 책은 아닙니다. 자신이 쓴 글을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한 출판사인데 지금은 출판사 성격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인 오만대 네. 삼총사의 대모험 원 예. 반응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정말입니까? 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어떤 반응들인가요? 특히나 언론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일은 6월 30일 날 책이 나왔고 7월 20일에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전면 기사와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KBS 뉴스와 또 KBS 생생투데이에서도 지금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부산의 컨텐츠라는 인식이 많이 들고 해서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을까요? 일단 동화책인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책 안에 일단 황후공주 설화 자체의 바탕은 설하고 그 안에 시간 여행도 하고 판타지적인 요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좋아할 요소고 또 현장이 있습니다. 동백섬, 이기대, 오륙도, 수영사적공원, 신선대, 황릉산 봉수대 등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들고 그 현장을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기도 했지만 부산을 배경으로 한 동화책은 간간히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부산의 작가들이 부산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만대 삼총사는 차별점이 조금 있는 게
체험학습이라든지 아이들이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거를 바로 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 처음 오만대 삼총사의 데모 원고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제목이 좋았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오만대 때만대 간다는 그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 제목에서부터 이게 그 1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탄, 3탄, 심지어 해외까지도 가능하겠다는 그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고 또 원고도 거의 완성된 상태의 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도 좋았고 제목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원고를 제가 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하게 된 게 상당히 운이 좋았다.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대 삼총사를 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싣고 열심히 지금 홍보를 다니고 계신데요. 어디 지금까지 홍보를 나가셨나요? 아마 부산에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특히 지역 서점에 많이 했었고 또 관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이 부산에 얼마나 되나요? 지역 서점이 지금 북 큐레이션을 잘하는 지역 서점이 부산에 한 4-5군데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예, 특히 대표적인 서점이 해운대에 있는 곰곰이 서점, 그리고 여기 그 연제에 있는 그 책거 아이들, 인데, 그쪽 그 대표님들과 현대 책도 소개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아마 서점 대표님들 말씀도 오만대 삼총사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은 두 가지 정체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역 출판사 대표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의 정체성. 일단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개인적인 선호는 당연히 어떤 작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선호하지만 작가로서는 그 칼럼 정도서는 그 정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출판사 대표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그 이병주 작가님 그 100주년 기념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병주 작가님으로부터 제가 위안을 많이 얻습니다. 44세 때 그 문단에 데뷔를 했고 또 72세 때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글 쓰는 걸 좀 이렇게 뒤에 딜레이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위안을 좀 얻고 있습니다. 44세 때 쓰셔서 그럼 72세 때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동안 작품을 얼마나 쓰신 건가요? 한 28년 동안 한 80편 정도, 80여 편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다도 그렇죠. 작가입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위안이 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써도 저희는 한 9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위안이 되는데요. 예, 저는 60세 되면 글만 쓰면서 나머지 삶을 갖다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지금 그동안에 출판사를 키우시려면은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60전에 출판사, 도서 출판 한량이 많이 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하겠고요. 그 지역 출판사 대표로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요즘에 어려운 출판 시장, 특히 부산은 더 힘들지 않나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직업이건 어느 삶이건 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저는 또 어떤 지역 출판사라는 정체성이 아니고 그냥 출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만대 삼총사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어떤 전국적인 컨텐츠 내지 세계적인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로컬리티, 이 지역 컨텐츠가 결국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부산은 너무나 이야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인 컨텐츠나 세계적인 컨텐츠가 되기 위한 조건과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발견하고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작가로서 부산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세요? 지금은 그 어떤 60세 이후는 소설을 쓸 생각인데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삶의 실상 부분하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그 작품을 보면 서구에 아주 실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부분인데 근데 지금 저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글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대 삼총사의 대모험 1이잖아요. 그러면 2, 3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2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의 용두산공원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되게 많이 갔던 우리 라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신혼여행 가면은 제일 많이 찍는 포토 포인트. 맞습니다. 예. 그 꽃시계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수신 장군께서 바다를 호령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만대 삼총사의 강보리, 이어진, 나대기 세 친구가 이순신 장군을 깨워서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년에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세 분의 영웅을 만나고 오라는 이순신 장군의 미션을 받고 시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2탄으로 쓰게 됐냐면 부산 시민의 날이 지금 10월 15일인데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이나 학생들은 잘 없어요. 이게 1980년도에 이미 지정이 된 건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날이 지정된 배경이 음력. 9월 1일, 예. 음력 9월 1일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한 맞습니다.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담고 싶어서 2탄을 쓰게 됐고 부산이 임진왜란의 시작점이어서 정말 많은 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오만대 삼총사가 직접 가서 겪어보고 이제 그때의 참혹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던 장군님들의 의기와 절개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2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시면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역할이 바뀌었네요. 네. 일단 답사를 다니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판타지 동화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쓰는 과정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개성이 강한 친구들 3명이니까 어디 내놔도 다 재미있는 상황을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고 근데 이제 역사를 다룰 때는 어려운 점들이 있죠.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부산에서 가지는 의미는 제가 뭐 조금 얘기하기는 했지만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만대 삼총사의 대모험은 부산의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설화와 그 장소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리산을 적은 이병수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가 생명을 얻자면 문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역사뿐만 아니고 어떤 장소와 인물 이야기도 생명을 얻자면 문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만대 삼총사가 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나대기, 강불이 이어진 그 3명의 오만대 삼총사 캐릭터가 창조했다는 게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해외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 거창한 포부와 함께 정말 대모험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오만대 때만대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만대 삼총사에 대한 얘기를 뭐 이쯤에서 접기 전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황홍에서 나온 길고 은은한 빛이 삼총사의 등을 부럽게 감쌌다. 보름달이 삼총사를 천천히 따라갔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달빛으로 오만대 삼총사에게 어떤 황홍공주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오만대 삼총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문장은 되게 가장 좋아합니다. 여운이 남는 문장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오만대 삼총사의 대모험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요. 또 하나의 신간, 정말 두께만 봐도 뿌듯해지는 책입니다. 역시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네. 네,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어떤 책인가요?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부산에 대한 거의 모든 걸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역사, 문화, 지금 현재 부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 또 부산의 인구, 부산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삶, 또 미래까지 다 이렇게 한 책에 했고 22명의 부산학 연구자들이 재능 기부를 해줬습니다. 재능 기부하기가 쉽지 네, 않고요. 또 네. 22명의 학자들이, 부산학 대가들이 다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나요? 신라대학교 유영명 경영대학장이 실제 원고를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유영명 학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원고 교정하고 교열하고 편집하는데 조금 애를 좀 먹었다는 그 정도입니다. 일단 분량만 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전문 연구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일반 독자들도 읽기 쉽게 이렇게 이 문장을 가다듬는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렸고 그것 때문에 눈도 좀 아프고 어깨도 좀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정말 제목처럼 네. 거의 모든 부산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요 책을 제가 교정하고 하면서 어차피 책 전에도 제가 부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쓰고 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도 쓰고 책을 통해서도 쓰고 하는데 결국은 부산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층뿐만 아니고 모든 계층에서 부산을 떠나고 있고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부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애정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이 되고 결국 그것이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만 있다 하면 충분히 어떤 부산의 번영 또 부산에 머물면서 부산의 번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모범답안 같은 대답만 계속 하시는데 조금 재밌게 해주실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작가로서 예. 자신의 책을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지은 책이 지금 환대의 도시, 발견의 시대, 토끼와 빨래 요 세 권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각각 어떤 책인지 길지 않고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세 권을 굳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발견의 시대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 대한 책이고 환대의 도시는 부산에 대한 책이고 토끼와 빨래는 개인적인 차원인데 공통적인 그거는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발견의 시대와 환대의 도시는 재미가 없는 책이고 토끼와 빨래는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대의 도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일단 부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산에서 부산 컨텐츠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환대의 도시와 부산을 이어붙이니까 환대의 도시 부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수식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통찰을 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보고 자세히 보고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 통찰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좋은 제도, 특히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게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산업을 하든 어떤 공사를 짓거나 만들긴 하든 그거는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환대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개념을 전환을 통해서
부산이 번영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핏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모든 걸 이렇게 전체 책을 이렇게 써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단 하나의 단어가 환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대는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대 단어만 놓고 봐도 되게 네. 기분이 좋고 일단은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 욕망들이 되게 큰데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은 또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 상호적인 맞습니다. 방향으로 예.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이거는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도서출판 함양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좋은 책, 탁월한 책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좋은 책, 탁월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너무 막연한데요. 아주 피상적이죠. 네.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실제 최근에 동화책을 제가 좀 읽어보면 좋은 동화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우리 비유해서 동물이나 딴 쪽을 비유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이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뭐 배요한 작가님의 초정리 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그거는 세종대왕과 성상문 이렇게 그 집현전 학자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A의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관점 부분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책 읽기는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격렬한 행위입니다. 저 개인의 삶에서도 책 읽기는 아주 큰 가능성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경제학에서 행복과 만족은 딴 개념입니다. 행복은 단기적인 개념이고 만족은 어떤 전체 삶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에 대한 체험은 많이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 삶에 대한 만족은 굉장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책 읽기는 어떤 전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올리는 행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제가 그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나의 뇌와 나는 별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별개여야 하고 왜냐하면 뇌는 항상 향락적인 욕구 충족적인 부분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책 읽기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어떤 대체물이 아마 유튜브 보기가 아닌가 싶은데 유튜브를 보면 당장히 재미있고 시간을 보내기가 상당히 좋지만 책 읽기는 상당히 어떤 자세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는 책 읽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뇌의 어떤 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책 읽기에 그치지 마시고 글쓰기를 꼭 해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인간이나 삶은 어떤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혹 세계적인 작가가 될 줄 압니까? 어떤 우연이 운명을 만듭니다. 네, 앞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여러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